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등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 비판 및 대안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 비판 및 대안 현대시를 중심으로 첫 번째 서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현대 시문학의 비중이 결코 낮아졌다거나 소홀히 되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 12월 교과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7편,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4편,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는 9편의 시가 실려 있어서 총 24편의 현대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시라는 이름 하에 명작으로 불리는 시들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의 단면이나 감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쓴 시보다는 지나치게 감성에 호소하는 이른바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짧고 운율 위주로 된 시만을 수록해서 시에 대한 편견을 은연중에 조장하고 있기도 하죠. 이제 막 배움의 길에 접어드는 학생들에게 시에 대한 이런 편견을 심어주는 것은 부당하고 더불어 감성의 자극만으로 시라는 장르를 접하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일환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중학교 현대시 문학 교육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들과 현재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실려있던 작품들을 비교,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본론. 자, 2-1 현재 국어 교과서의 문제점. 먼저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에는 김지아의 새봄, 정지용의 호수 두 편이 실려 있죠. 먼저 새봄부터 보자면 원래 새봄이라는 김지아의 9편의 연작시 중 9번째 작품에 해당을 합니다. 새봄 1. 바람이 차다. 온몸에 새순 돋는다. 새들이 우짖는다. 터파기 굉음이 시끄럽다. 쓰레기산 난지도. 통일전망대 가는 길. 새봄 4. 아직 살아있으니 고맙다.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으니 고맙다. 새봄이 와 꽃 볼 수 있으니 더욱 고맙다. 마음 차분해 우주를 껴안고 나무 밑에 서면 어디선가 생명 부서지는 소리. 새들 울부짖는 소리. 새봄 8. 내 나이 몇인가 헤아려 보니 지구에 생명 생긴 뒤 35억 살, 우주가 폭발한 뒤 150억 살, 그전 그 후 꿰뚫어 무궁살. 아, 무궁. 나는 끝없이 죽으며 죽지 않는 삶, 두려움 없어라. 오늘 풀 한 포기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리. 새봄 9.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자, 이것은 일종의 기만행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 어느 부분에서도 이것이 총 9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라는 사실을 밝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는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교과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벚꽃과 푸른 솔의 조화를 주제로 한 영구분 없는 사행시가 아니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님 몇 명이서 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란 놈은 뱀처럼 긴 놈이야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나서 아니야 코끼리란 녀석은 기둥처럼 생긴 놈이야 라고 하면서 싸웠다고 하지만 교과서에서조차 그런 단순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작품을 탄생시킨 작가가 그것을 9편짜리 연작시로 만든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의 끄트머리를 뚝 떼어놓고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정지용의 호수라는 작품인데 이건 역시 정확히는 호수 1과 호수 2로 나눠져 있으며 교과서 수록 부분은 호수 1에 해당합니다. 호수 얼굴 하나야 손바닥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제 1학년 2학기 교과서로 넘어가서 처음 등장하는 정일근의 바다가 보이는 교실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 10. 유리창 청소. 참 맑아라. 겨우 제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열이. 열이가 착하게 닦아놓은 유리창 한 장. 먼 해안선과 다정한 형제섬. 그냥 그대로 눈이 시린 가을바다 한 장. 열이의 착한 마음으로 그려놓은 참으로 맑은 세상 저기 있으니. 이건 역시 11편까지 있는 연작시이고 특히나 이 시 각각에는 소제목까지 달려 있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바로 시편으로 유리창 청소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죠. 몇 편을 더 좀 보자면 바다가 보이는 교실 1. 우리 반 내 아이들에게 너희들 속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구나. 저 산에 들에 저절로 돋아나 한 세상을 이룬 6월 푸른 새잎들처럼 싱싱한 한 입 한 입의 무게로 햇살을 퉁기며 건강한 인맥으로 돋아나는 길이 여기 있구나. 때로는 명분뿐인 이 땅의 민주주의가, 때로는 내 혁명의 빛바랜 꿈이, 칠판에 이마를 기대고 흐느끼는 무명교사의 삶과 사랑과 노래가 긴 회한의 그림자로 누우며 흔들릴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환히 비추는 거울. 나는 바다가 보이는 교실 창가에 서서 너희들의 착한 눈망울 속을 조용히 들여다 보노라면 점마다 고운 빛깔과 향기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별들. 저 신생의 별들이 살아 비출 우리나라가 보인다. 내 아이들아, 너희들 모두의 이름을 불러 손 잡으며 걷고 싶어라. 첫 새벽 맨발로 걷고 싶어라. 너희들 속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걷고 걸어가 닿아야 할 그 나라가 있구나. 바다가 보이는 교실 6. 어린 천사가 된 윤우열에게 심장병을 앓는 우열이 체육 시간이면 바다가 환히 보이는 운동장 한켠 가을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는 은행나무 아래서 색종이를 접어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 솔숲 사이 바다로 굽어져 가는 푸른 오솔길을 따라 단숨에 달려갈 수 있다면, 새가 되어 바람이 되어 훨훨 날아갈 수만 있다면 우열이의 꿈은 종이 비행기가 되어 날아간다. 푸른 하늘 푸른 새를 꿈꾸는 우열아, 숨이 가빠져 올 때마다 은행나무의 이마를 기대는 늘 고통과 함께 해온 15전 생애를 용서하라.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죽음의 예감마저 모두 용서하며 바라보아라. 내 손을 떠난 색색의 종이 비행기가 저리도 아름다운 몸짓으로 훨훨훨 날아가 솔숲 사이 바다로 달려가는 오솔길은 단숨에 지나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삶과 죽음의 거리 또한 자유로이 지나 우리가 돌아갈 신의 마을로 날아가고 있구나. 우리 다 함께 슬픔 없이 돌아가 뛰놀 그 마을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며 색종이로 곱게 곱게 접혀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를 본다. 영혼을 접어 날리는 우열이의 종이 비행기를 본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 11. 새벽 리코더 소리. 음악 실기 시험이라도 있는 것일까? 새벽 빈 교실에서 누군가 리코더를 불고 있네. 13살 온 영혼 리코더에 담고서 서툴게 한음 한음 머나먼 스와니 강 홀로 건너가고 있네. 아름다워라 새벽 리코더 소리여. 맑은 영혼의 향기여. 나의 가르침, 나의 시에도 저리 맑은 영혼을 담을 수는 없을까? 내 영혼은 어떤 향기를 머금고 있을까? 조용조용 발길 되돌리며 착하게 뉘우치는 순결한 새벽. 환하고 따뜻한 아침 오네. 가슴 열어 부둥켜 안고 싶은 눈부신 아침 오네. 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시는 11편으로 구성된 연작시이나 역시 교과서 어느 부분에도 이것이 연작시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장 짧고 연과 행의 구분이 분명한 것만을 따로 뚝 떼어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시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일종의 편견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김상욱의 봉선화는 현대 시조인이 예외로 치고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나 도종환의 어떤 마을, 안도연의 우리가 눈발이라면의 경우도 연작시는 아니지만 참으로 시에 관해서 편견을 안겨주기 쉬운 것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니까 시를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시만을 골라서 배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2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도 별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정현종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과 박목월의 가정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길어요. 여태 10줄을 넘기지 못했던 행이 2배인 20줄을 넘어가게 되죠. 물론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으로 가서는 다시 9줄에 그치고 말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의 정형화를 벗어나지 못한 시들이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의 경우 절반 정도의 행이 반복어휘를 사용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 뒤에 실린 두 편의 시도 운율이 강조되기 위해 비슷한 구조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린 시들이었고 다음으로 보아야 할 2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그럼 어떤 시들이 실릴까요? 그러나 2학기 교과서에는 딱 한 편의 시밖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시는 총 4편이 실려 있었던 거죠. 2학기 교과서에 실린 김현승의 자각이라는 시는 소제목으로 행복의 얼굴이란 이름이 달려있는 시입니다. 지각, 행복의 얼굴.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내일의 별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들이쉬게 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제 제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 역시 길이는 조금 늘어났을지 몰라도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3학년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3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는 다른 컨텐츠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